의학이 발전하면서 인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의료용 영상 장비들이 개발됐죠. 대표적인 게 건강검진에서 많이 접하는 엑스레이, 초음파 장비, 그리고 CT, MRI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영상 장비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속을 관찰하면서 의료용 바늘 등으로 원하는 인체 부위를 치료하는 인터벤션 시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영상의학과 권려민 교수 모시고요. 치료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벤션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 박수.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상의학과라고 하면 건강검진 받을 때 가서 또 뵙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을 때 정밀 검사해야 된다. 그랬을 때 뵙기도 하고 그럴 때 뭐 엑스레이나 MRI 판독 받으러 갈 때 뵙기도 하는데 그럴 때 뵙는 거 말고 또 뵙기도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영상의학과는 네네네. 어떤 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는 이제 엑스레이나 CT, MRI,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계시고 또 판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판독뿐만 아니라 초음파 및 CT 유도 조직 검사라든지 그리고 고주파 소작술 그리고 여러 영상 유도 중재 시술도 저희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전문 분야가 나뉘는데 이제 복부, 뭐 흉부, 근골격, 유방 그리고 제가 있는 이런 인터벤션 영상의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네. 왜 이렇게 초음파나 이런 걸 하러 들어갔을 때도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봐주시다가 네. 저 뭐 괜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 뭐 네. 갑상선 같은 걸 이렇게 볼 때도 여쭤보면은 그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영상의학과라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조직 검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아, 그럼요. 이제 어. 영상을 잘 보고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아야지 원하는 곳에 딱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 유도나 이런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들으면서 네. 맞아 그런 것도 있었지. 맞아 네. 이렇게 다 익숙한데 인터벤션 영상의학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신 곳이 또 인터벤션 영상의학과라고 하셨는데 낯설어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중재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슬링 경기에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다양한 데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저 영상의학에서도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상의학과가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진단 방사선과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중재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고 그래서 진단 영역과 중재 영역으로 이제 크게 영상의학과가 나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CT나 MRI 판독을 하는 거는 이제 진단 영역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중재 영상의학과는 이제 환자분이 초음파를 보거나 이제 CT를 할 때 저희가 직접 그 영상에다 바늘을 넣거나 해서 그 영상에서 중재를 하는 개입을 하는 약간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늘이나 이제 가느다란 도관으로 그 영상에서 원하는 곳을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원하는 혈관까지 쭉 타고 들어가거나 초음파에서 원하는 장기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용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1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요. 사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직접 내시경 하는 거를 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뭐 TV나 이런 데서 봐도 내시경은 보면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CT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요? 알아보기 힘들게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그런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을 할 때 환자분이 앞에 누워 계시고 저희가 이제 관을 넣고 하면서 저희는 주로 이제 앞에 모니터를 크게 이제 보면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워낙에 그 영상에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또 조영제를 사실 주입을 하면은 혈관과 혈관이 아닌 부분이 이제 확연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영상을 잘 보기 위한 이제 전문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그 전문의 딴 후에 좀 트레이닝 펠로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갑상선 초음파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보는 그 화면이랑은 다른 건가요? 보시는 화면이? 같은 화면인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바늘을 주었느냐는 거죠. 그걸 볼 때 뭐 저게 어디고 저게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절대 혈관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보인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네. 그게 전 일반인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이제 매일매일 이제 수십 번씩 보다 보시면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면은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초음파에서 바늘을 못 찾으시거든요. 이게 바늘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매일 하게 봐도요. 하면 이게 익숙해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낯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된 건가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된 거는 사실 맞기는 하고요. 저희가 첫 혈관 조영술을 한 지 한 100년 정도 됐다고 100년이 얼마 안 된 되어 건가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네. 아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간암에 대한 인터벤션 시술을 한 거는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회나 학회 같은 게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데 30 몇 년 정도 이제 제 나이가 공개되었는데요. 30 몇 년 정도 돼서 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국내에 한 350명 좀 안 되게 돼요. 시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의가 네네네 그렇게 그렇구나.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또 뭐 내과나 외과에 비해서 또 오래됐다고 하기 좀 어렵고 좀 새로 생긴 분야가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다른 진료 분야에 비해서는 역사가 좀 짧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제 오늘 시작된 거는 아니네요. 우리가 네네네. 이렇게까지 낯설어 할 분야는 아니다.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창으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주위에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일반적인 주사를 맞기도 힘들어 아파하는 그래서 약 먹고 참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도 인터벤션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네. 바늘이 이제 두꺼운 바늘이 있으면 많이 아프고 저도 많이 아파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넣는 바늘보다 더 가느다란 바늘을 넣고 그리고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마취할 때는 조금 아프지만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질환인지 사실은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인터벤션 시술을 하실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터벤션 시술이 가능한 질환인지 아닌지 요걸 네.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인터벤션 시술은 어떨 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질환일 때 가능해요? 사실 이제 매우 다양한 질환과 다양한 상황에서 인터벤션 시술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혈관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인터벤션 하시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를 배관공이라고 이제 배관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배관이 있으면은 저희가 막힌 곳은 이제 뚫고 그리고 이제 터진 곳 누수되는 곳은 이제 저희가 그곳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배관공 하시기엔 너무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배관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동맥, 정맥 이런 혈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담도, 간에 있는 담즙을 배출하는 담도가 있고 또 소변에 나가는 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이제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이 막힌 것은 이제 당뇨병성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실 때 이제 다리 혈관이 칼슘으로 꽉 막혀 있으면은 저희가 그곳을 뚫어서 이제 풍선으로 넓히고 그래서 스텐트를 넣었는데 일종의 이제 혈관이 좁아진 걸 넓히니까 이제 좀 혈관을 모양을 바꾸는 혈관 성형술이라고 네,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누수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복강내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관 출혈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누수되는 곳까지 출혈이 되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꽉 막아줘서 이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건 내과 아닌가? 이런 건 심혈관 쪽이니까 심장 뭐 이쪽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에 들었던 네. 그런 다양한 다른 과의 진료 과목이 뭔가 지금 영상의학과 쪽으로 쏠리고 있는 느낌? 이게 네. 그럼 다른 과랑 진료를 협진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랑 진료도 협진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다리 혈관은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도 많이 하시고 사실 혈관 내과에서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기 내과 교수님이랑 이제 저랑 또 같이 매주 만나면서 이제 시술도 같이 하고 이제 상의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환기내과에서 해도 되는 거고 영상의학과에서 교수님이 하셔도 되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런데 색전술은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술을 받느냐, 어떤 식으로 이걸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하느냐가 나눠지는 거네요. 사실은 조금은 병원마다 조금씩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다리 혈관 치료는 순환기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담도라든지 요관이라든지 뭐 정맥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색전술은 영상의학과에서 하신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병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색전술은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문제가 있어서 오셨다. 그럼 외래 진료부터 시작해서 교수님하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치료하실 때만 교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협진으로 환자를 이제 종이로만 이제 보고 그다음에 시술실에 오셔서 환자분 얼굴을 그때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학제 진료가 워낙에 활성화되어서 이제 외래에서 또 환자분 의뢰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뭐 내과 교수님, 외과 교수님, 저희 영상의학과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께 영상 설명도 드리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환자분들께 설명도 직접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이제 같이 계시는 도영수 교수님은 이제 혈관기형 치료의 대가이신데요. 이제 직접 외래를 보시면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치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저도 외래를 열어서 이제 환자분들 뭐 하지정맥류라든지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제 환자분들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외래로 오시면은 여러 가지 또 상담도 드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인터벤션 시술이라는 거 요즘 많이 합니까? 제가 워낙에 낯설어서 그런지 많이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일단 생겨요. 점점 이제 시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색전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암을 먹여 살린 혈관 들어가서 이제 간암을 이제 굶어 죽이는 이런 간암 화학 색전술은 워낙에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객혈을 할 때 저희가 기관지 동맥을 막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 그리고 뭐 위정맥 출혈에 대한 이제 색전술 그리고 응급실의 출혈 환자에 대한 색전술 그리고 위정맥류에 대한 치료, 신부정맥 혈전증, 하지정맥류 치료 등 이제 사실 다양히 많아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 다양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던 방법하고 지금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이런 치료법하고 달라진 건가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고주파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이제 인체에 무해한 이런 본드로 붙여버리는 이런 시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제 뜯어서 제거했다면은 저희가 이제 혈관 내로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저희도 할 수 있고 이제 다른 또 배우셔서 또 이제 외과에서도 하시기도 하고 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전에 국소 마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바늘을 넣어서 혈관을 넓히고 그게 아프지 않을까요? 국소 마취로는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조영제를 주입할 때 또 숨 참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으셔서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큰 장점이거든요. 환자분이 고령이시거나 뭐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전신 마취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국소 마취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 아파하진 않으신다. 아프긴 아프다는 거거든요. 시술마다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다. 산모들이 출산할 때도 출혈이 많은데 심한 산후 출혈에도 색전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산을 할 때 이제 아기가 나오고 이제 태반이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출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출혈을 막는 원리는 이제 자궁이 횡격막까지 올라 있던 자궁이 골반 내로 줄어들면서 혈관을 꽉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궁 근육이 충분히 수축을 못하면은 출혈이 좀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심한 경우에는 과다출혈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수축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자궁 동맥에 대해서 한 2, 3주면 녹아 없어지는 콜라겐 물질을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서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출혈도 멎게 되고 그리고 만약 예전에는 이제 색전술이 아니면은 자궁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자궁 드러내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콜라겐 물질 한 2, 3주 있으면은 젤라틴 물질이 2, 3주 있으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 기능에도 뭐 걱정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보통 아기를 낳으시는데 네. 아기를 낳는 산부인과마다 이런 영상의학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산후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네.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출산하시면 이제 바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나서 시술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전원을 바로 주시면은 저희가 응급으로 또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나와서 환자분께 이제 색전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응급 질환이기 때문에 전화 받고 바로 나와서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요즘에 네. 이 응급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색전술을 알고 아예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오셔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잘은 모르시고요. 저희가 이제 뭐 다학제 같은 질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색전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시술에 동의하시면은 시술을 하게 되고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시술을 해야죠. 네. 아무래도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급 상황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시술을 하셨던 그런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한 재작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환자분이 한 일주일 전부터 속이 쓰리고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이 그날에 이제 토혈을 하시면서 이제 의식이 쓰러져서 어지러움이 있으셔서 쓰러지셨어요. 토혈이면은 피를 토하시. 피를 많이 토하셔서 그래서 서울에서 종합병원으로 가셨다가 이분이 서울 분이신데 이제 구급차가 의정부로 이제 또 대학병원을 보냈는데 의정부에 한 저녁쯤에 가셔서 내시경을 하셨는데 내시경으로 지혈이 어려울 정도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이제 색전술이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색전술이 이제 불가하여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이제 오셨는데 의정부에서 사실 저희 병원까지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환자분이 좀 지연이 되셨고 그래서 저녁에 그쪽에 가셨다가 새벽 1시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의정부에서 지금 오려고 하는데 와도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오셔도 되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환자분이 좀 걱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 새벽 2시 정도 됐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피 과다 출혈이 되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심장이 멈추셨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셨고 근데 이제 응급으로 CPR을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딱 심장만 돌려놓고 그때 혈압이 정상은 이제 120에 80인데 혈압이 그때 한 게 한 40에 30 정도로 저희 시술실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으셨고, 근데 그때 새벽 2시 반, 3시 이때쯤에 이제 응급으로 시술을 해서 다행히 이제 색전술은 바로 잘 됐고요. 색전술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혈압 오르시고 이제 의식이 이제 조금씩 깨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보시면서 환자분을 이제 중환자실로 보내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잘 퇴원을 하신 걸로 알고 다 퇴원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환자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거의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가셨고, 그쵸.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다시 이제 살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지연된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서 좀 생각에 남는 환자분이십니다. 이렇게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잡아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응급의학과에서 하는 이 색전술 기술밖에 없나요? 응급의학과는 아니고 영상의학과이고요. 네, 영상의학과에서는. 이제 만약에 위장관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먼저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피가 콸콸 나게 되면 저희가 어디서 나는지 사실은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지혈술도 쉽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색전술 어려우면 수술도 하셨는데 이제 수술의 경우에는 위를 이제 전체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소장이나 대장을 이제 전체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좀 하셔야 됐었죠. 그래서 방금 환자분처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수술이 뭐 하기까지 좀 준비된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신 마취도 필요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으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좀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환자분의 좀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뭐 내시경, 위장관 출혈은 내시경, 뭐 저희 색전술 그리고 수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다른 출혈에 대해서는 복강내 출혈이나 뭐 고형장기에서 출혈 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거나 저희 색전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색전술이 조금 더 빠르게
제공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의 이런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출혈이 네. 났을 때 밖에서 이렇게 꼬집어내서 잡잖아요. 출혈 부위를. 네. 뭐 이렇게 다른 장기에서 출혈이 났을 때. 근데 이건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네, 찾아내는 네, 네, 네. 거라는 네,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내시경에서 잘 안 보여도 저희는 이제 안쪽에서 이제 배관이 터진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출혈 부위를 확실하게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는 것 같은, 눈이 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권여민 교수와 함께 인터벤션 시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378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요. 척추 인터벤션을 추천받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척추 인터벤션은 이제 척추를 엑스레이로 보면서 저희 혈관 조형 장비 엑스레이에서 척추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늘을 이제 원하고자 하는 그 척추뼈 그 사이로 넣어서 그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국소 마취하고 시행을 하고 이거는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뭐 마취통증의학과나 뭐 신경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간 건데 허리 어떻게 낫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리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건가요? 허리 사이에 이제 신경공이 이제 좁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조금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뭐 디스크 치료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증상만 호전시켜드리는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4143님께서 다리 쪽이 불편해서 동맥 인터벤션을 받았는데요.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네요. 또 해도 되나요? 먼저 나아지지 않았다니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혈관이 이제 좁아진 부분이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계속 넓혀도 계속 또 좁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혈관 성형술 같은 경우는 또 반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관 성형술 같은 경우에 또 나아진다는 거는 거기를 넓혔잖아요. 네. 다시 좁아지면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안 나아진다는 건가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또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건 완치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끼듯이 이제 다리 혈관에도 칼슘이 되게 많이 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뭐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전부 제거할 수는 없고 정상 혈관으로 돌릴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석회화가 쌓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치료를 하시면서 증상 호전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위장관 출혈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을 비롯해서 암 치료에도 인터벤션 시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전립腺 비대증 환자나 자궁 근종이 있는 여성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색전술로 치료가 가능해요? 네. 이제 전립선 동맥 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최근에 나온 시술인데요. 이제 전립선 동맥에 들어가서 이제 전립선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이제 막으면은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이제 여러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든지 여러 다른 치료가 많은데요. 이제 전립선 동맥 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하지 않고 출혈이랑 통증이 이제 거의 없어서 당일 퇴원을 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는 이제 좀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술로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서히 줄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럼 한 번에 안 끝나고? 아니요, 한 번에 하기는 하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직후에 엄청나게 이제 다 변화라든지 직후에 드라마틱한 뭐 볼륨이 줄어든다든지 그거 기대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에는 뭐 수술로 이제 자궁 근종만 떼거나 아니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점은 자궁을 보존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저는 특히나 이런 증상이 월경 과다라든지 과다한 이제 부정출혈이 있을 때 한번 색전술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혈관을 막는 거기 때문에 출혈 쪽에는 조금 더 효과가 좋고 한 연구 따르면 한 88% 정도에서 출혈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크기가 줄어드는 건 한 58% 정도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출혈로 힘드신 분들께는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색전술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사실은 색전술 후에 또 수술을 또 고려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자궁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또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이 색전술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주셨어요. 허리 디스크 얘기를 방금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이 계속 있는데 효과적인 시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9447님이 주셨네요. 색전술을 이용해서 디스크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관절염에 대한 미세동맥 색전술이라는 시술이 이제 최근에 소개가 돼서 사실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허리 통증에 대한 것도 이제 그분께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제 관절염 쪽에서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디스크를 늘리거나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관절염으로 인해서 만성 이제 염증이 있어서 윤활막이 비우되고 비정상적인 신경이 자라나면은 이제 윤활막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색전하면은 이런 신경이 차단돼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진행된 관절염이나 해서는 이제 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서 만성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서는 조금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허리 통증에 대한 이런 치료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흐르는 게 막혀 있거나 아니면 네. 뭔가가 잘 이렇게 막혀야 되는데 흐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색전술로 이용해서 할 수 네. 있지만 이렇게 디스크처럼 구조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직은 그런 거는 없다라는 저희가 이제 말씀이시죠. 혈관 문제면은 이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디스크 같이 뼈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혈압이나 그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혈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뭔가를 하기가 두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색전술 받는데 무리가 없으실까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제 시술 가능하시고요.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혈액 응고라든지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이런 혈액 응고가 좀 지연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천자 부위 이제 저희가 바늘로 찌른 곳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수혈로 교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항혈소판 제제나 뭐 플라빅스, 크레산 등의 이제 응고를 지연시키는 물질은 조금 중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색전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조영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이제 조영제를 주입하고 신기능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나 뭐 이제 CT처럼 이제 조금 지양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좀 투석을 염두에 두고 정말 응급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벤션 시술을 조금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숨이 차서 이제 똑바로 누워 계시기 힘든 분들이라든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이제 똑바로 좀 한두 시간 누워 계시기 힘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한 20초 정도 인사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하실 말씀이나 끝인사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 인터벤션 시술을 받으시고 또 거기서 3분의 1은 응급으로 또 시술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 환자 케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터벤션에서도 영상의학과에서도 이런 인터벤션 분야가 이제 24시간 당직 서면서 필수 의료 하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권여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